오늘은 참 기쁜 소식이죠.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다는 그 가슴 벅찬 소식을 접하면서 올해 우리 수능에서도 현대시와 현대소설 출제 작품에도 어떤 영향력이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 출제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품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고요.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게 스웨덴의 할리먼이라는 출제 심사위원들인데, 그분들이 밝힌 수상의 이유, 한강이라는 작가가 왜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외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뭐 굉장히 짤막한 문장이죠.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표현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장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의 작품, 뭐 채식주의자라든가 소녀는 간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작품들을 세세히 우리가 한번 감상하고 온몸으로 느끼면서 읽어봐야 될 그런 그 문장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요약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집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어떤 작품이 이번 노벨 문학상과 연관지어서 출제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그 작품을 소개하고 함께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수상 이유에 대해서 이제 3가지로만 한번 접근해 보면은, 그 첫 번째로는 이 한강이라는 작가는 대단히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작가라는 점입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섰다라는 점은 우리 인간의, 또 우리 한국 문화와 한국 문학에서 다룰 수 있는 그 소재를 철저히 역사적인 현실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이거는 문학의 사회적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문학은 무엇을 다뤄야 하는가,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허위와 폭력성에 대한 문제를 정면에서 다뤄야 한다. 이 점을 한강이라는 작가는 깊은 작가의식으로 뿌리 깊게 간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우리의 역사와 결코 빗나가지 않죠. 광주 민주화 항쟁을 정면에서 다뤘습니다. 소녀는 간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을 정면에서 다루면서 그것이 우리 역사가 지닌 허위와 폭력성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한 것이죠. 우리 국가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금도 파괴하고 폭력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는가, 그 점을 작가는 정말 심도 있게 함께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싶은 것이죠. 특히 그 10대, 20대 우리 수험생들을 포함해서 작가는 정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소녀는 간다. 이게 광주 항쟁을 다룬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제의 그 폭력성, 거기에 맞선 역사이기도 하고, 또 이승만 정권, 또 군부 독재, 지금 이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국가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그 명분 아래 행해지고 있는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허위와 폭력이 어떠한 것인가, 그 점을 특히 10대, 20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감하고 싶어 하는 작가의식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역사의식을 지녔다는 것이죠. 정말 생각해 보면은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이름, 어떤 군부 독재든 검찰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허위적이고 폭력성을 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한강 작가가 이렇게 수상하게 됐다는 이 가슴 벅찬 소식을 접하면서도 그 댓글에 이렇게 보면은 4.3 사건 같은 경우는
과익 공산주의자 빨갱이들이 저지른 만행인데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인정할 만하나 이런 잘못된 역사 왜곡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러한 그 댓글이 막 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한강 작가가 그 아버지가 한승훈 작가잖아요. 광주 출신의 그 장흥 출신의 아재제 발아제 또 숱한 뭐 대중 소설도 썼지만 중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재직하면서 한강이라는 작가를 키워냈고, 근데 그 아버지인 한승원이 광주 80년대 5.18 그 잔혹한 군부 독재 전두환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 독재의 실상을 이렇게 낱낱이 보여주면서 그 한강이라는 자기 딸에게 10대였죠. 사진첩까지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 아픔을 알아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벌써 한강이라고 하는 그 10대 감수성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의 문제가 있구나, 이게 우리의 삶이구나 하면서 작가 의식을 키워왔던 것이죠. 근데 댓글에 보면은 한승원이라는 아버지는 10대에게 이러한 사진첩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댓글이 막 달리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차라리 이게 어떤 저열한 장난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도 그러한 허위와 폭력이 존재합니다. 지금 한강이라는 작가도, 봉준호 감독도 여러 탁월한 문학의 인사들 그 작품들이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는 거 알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금지당하고 억압당했던 이런 그 허위와 폭력성의 문제의 역사, 그 현실성에 토대를 둔 작가다. 그것이 수상의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 문화가 위상이 높아졌긴 하지만 우리 인류가 가져야 될 어떤 그 허위 그리고 그 폭력의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한강이라는 작가의 작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그 역사적인 현실성을 다룰 때 우리가 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존의 리얼리즘은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 리얼리즘도 있고 사실적 리얼리즘이 기본이 되겠죠. 근데 그 기존의 리얼리즘들은 대부분 남성적이고 그 주제가 선명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히 그 단선적인 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강 작가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사성의 토대를 두면서도 대단히 시적이고 서정적인 리얼리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환상적 리얼리즘의 어떤 전형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리얼리즘, 어떤 역사적 현실성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리얼리즘을 한껏 뛰어넘은 폭넓은 리얼리즘의 영역을 확장했다. 이것이 수상의 두 번째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 분부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우리 시대에 뚜렷한 이 한강 작가가 보여주고 있는 작가의식의 선명성, 주제의식의 선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단순성이나 획일적인 교훈성을 당연히 훌쩍 뛰어넘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점이 있죠. 이 시대를 우리가 정의하기를 우리가 너무 편파적이고 한쪽 측면만을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는가. 특히 이런 점은 꼰대라고 불리는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꼰대, 특히 10대, 20대들도 눈여겨봐야 될 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나 눈에 보이는 화려함, 어떤 거 툭툭 톡톡 튀는 그런 요소들만 우리가 보면은 결코 안 되겠다. 그런 점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 작가가 지닌 풍부한 문학적 감수성은
작가의식의 선명성도 있지만 그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는 어떤 그 폭넓은 우리 인간 정서에 맞닿은 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그 제주 4.3 사건을 다룬 그 작별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분명히 역사적인 희생과 아픔이 있는데도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예약 주문을 해놨는데 작별하지 않는다를 먼저 읽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국가적인 공권력의 군부 독재의 횡포성, 국가가 자행하는 폭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가 원하고 있는, 작가가 바라는 사랑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대, 20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10대, 20대라면은 제가 뭐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 정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하지 마시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단순하고 좀 편파적이지 않는가, 이런 점이 있다면은 조금 더 다양하게 보편적인 어떤 우리 인간의 정서의 측면에서도 조금 더 다양하게 들여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뭐 지금 어떤 우리 정부의 우리 역사를 보는 시선이 뭐 우리 대통령 어떠냐, 어퍼컷하고 뭐 좋잖아요, 씩씩하잖아요. 대통령 영부인 어떠냐, 멋있잖아요, 예쁘잖아요. 이런 식의 너무나도 단순한, 너무나도 그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그런 단순함의 오류에 제발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작가, 한강 작가는 분명한 작가의식, 선명한 주제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순한 어떤 교훈, 어떤 획일적인 어떤 그 도덕성, 이런 것에 빠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작가의 작품도 한번 읽어보면서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올해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수상을 했으니 수능에도 이에 걸맞는 현대시, 현대소설이 출제될 수 있잖아요. 대폭 조정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강 작가가 수상하게 된 그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가 뭐냐면요, 수능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소설과 같은 사문인데 시적이고 서정적인 필치로 섬세한 감수성으로 그려낸 산문의 현대적인 어떤 그 완결판이라는 사실이에요. 소설은 소설이되 시적인 소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로 치자면은 그러한 산문적인 시는 어떤 것이고, 또 소설로 치자면은 시적인 소설은 어떤 것일까? 자, 그래서 제 머리에 퍼뜩 떠오른 게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라는 시가 있어요. 현대시로. 그래서 그 작품을 제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화면으로 제 노트북으로 띄워드리면서 현대시로는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라고 하는 시인데 자신이 쓰고 싶어 하는 이 시가 노래라고 하는 가슴에 와닿는 시적인 노래와 산문적인 이야기가 결합된 그러한 감흥력을, 감동력을 줄 수 있는 시를 자기가 썼으면 하는 이 시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육구평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그 수상의 이유에 걸맞는 낯선 현대시로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소설로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그 소설을 제가 직접 읽고 그 원문을 제가 발췌를 해서 평가원식으로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영상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두석의 시인데 시와 산문이 결합된 그런 시를 쓰고 싶다는 이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라는 시는 어떤 작품인지 여러분들 함께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출제한 그 문제도 방금 전에 제가 출제를 했어요. 딱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베 수특의
비문학과 관련된 이미 제가 내놓은 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 세상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소개를 할 테니까 한번 구경을 하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노래와 이야기라고 하는 최두석의 시인데요. 낯선 시입니다. 만약에 이제 나오면은 요런 시는 한 편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바로 그것이 강렬한 시적 산문을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서 인간의 연약함을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썼다 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잖아요. 그렇다면은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된 현대시는 뭐냐? 바로 최두석의 이 작품이거든요. 자, 작품 한번 쭉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에서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첫 행은 이렇게 되죠.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자, 여기서 이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시를 말해요. 시. 이게 이제 문학 작품으로 치자면은 운문 장르죠. 노래는 이 가슴 쪽입니다. 뇌로 치자면은 운회예요. 운회. 가슴, 심장. 심장.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뭐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감각 느낌으로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그 부분인 거죠. 이게 감동을 주잖아요. 뭐 막 이성적으로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는 심장 쪽이고 문학 장르 예술 중에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산문이거든요. 산문. 소설과 같은 긴 글이에요. 산문은 막 현실을 비판하고 이성적으로 따지고 시비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 분석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머리 쪽이에요. 머리 쪽, 뇌수 쪽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어를 대비시켜서 지금 이 화자가 쓰고 싶은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개. 가슴에 호소하는 시이면서 머리로 다가갈 수 있는 시. 이런 시를 쓰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근데 결론부터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이야기로 하는 거야. 이 시를. 그쵸? 그래서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서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꿇어 엎드리겠다. 이게 이제 신라향가 처용가거든. 여러분들 처용가 아세요? 처용가? 이 처용의 정체가 되게 이설이 많지만 뭐 이슬람 상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뭐 신라 시대 때 뭐 이슬람 쪽에서도 상인들이 왔으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게 굵직굵직하게 이란 그쪽이잖아요. 눈도 크고 뭐 굵직굵직하죠. 이곳에 와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아내를 이제 신라 여자를 맞이했는데 어느 날 장사하고 돌아와 보니까는 아내 방에 다리가 4개인 거야. 그 외간 남자가 온 거죠. 이게 역신인데 외간 남자죠. 그래서 조용히 화가 나서 칼부림을 하고 살해한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처형설화입니다. 이 노래는 벽사의 노래죠. 벽사가 뭔지 알죠? 사악함을 쫓는 거야. 이 벽사. 벽사 알죠? 벽상. 사악함을 쫓는다. 귀신 쫓는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가슴에 호소하는 노래잖아. 막 분노에 차가지고 막 보복을 한 게 아니라 역신을 이 외간 남자를 향해서 노래로서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했어. 감흥을 준 거죠. 노래는 그만큼 뭐가 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이 한강이라는 작가도 산문인데 섬세한 서정적인 시적인 필치로 산문을 써내려갔다잖아요. 저도 다 안 읽어봤지만 굉장히 서정적인 필치로 뭐 이효석의 메밀꽃 피 무렵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현대 작가니까 그런 거 노래의 힘을 이용한 산문을 썼단 말이야. 근데 이 초용이 바로 초용설화에서 노래로서 감동을 시켰어.
그러니까 뭐 단순한 교훈, 단순한 윤리가 아닌 거죠.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에 호소하는 노래를 했다. 근데 막상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 요게 이제 이야기잖아, 이야기. 노래가 빠진 가사, 요 이야기죠. 이야기만 있잖아. 우리 현대시는 다 가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없는 거죠. 현대시는 다 가사만 있잖아요. 그럼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해. 힘이 없어. 감동을 주지 못한다 이거죠. 현대시의 한계죠. 근데 이 작가는 현대 시인이잖아. 한강이라는 작가도 시인으로 등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시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시의 한계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현대시가 갖춰야 될 게 뭐야? 노래죠. 노래의 힘을 회복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처형의 이야기는 노래가 빠졌긴 하지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에 가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시는 노래가 빠졌잖아요. 근데 이야기만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헛된 것은 아니다. 그래도 새로운 노래, 이야기에 걸맞는 노래는 아니지만 풍속을 짓고, 그렇죠. 훌륭한 문학은 새로운 풍속을 형성합니다. 이번에 한강 작가가 정말 죽어가는 문학을 살려낸 셈이잖아요. 문학이 이제 완전히 지부가 됐어요. 옛날에 문학은 힘이 있었잖아요. 영화의 원천이고 모든 어떤 그 만화, 모든 예술 매체의 원천이었단 말이에요. TV 문학관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문학이 영화나 다른 게임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나도 대중성을 회복해 볼까. 영화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관심이 부쩍 늘었잖아요. 막 3,000배 이상의 뭐 판매 부수가 형성이 되고, 그만큼 여러분들도 읽고 싶어 하잖아요. 읽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새로운 풍속을 짓고 유전에 갈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만 남았지만 그래도 힘을 발휘할 거다. 제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영상 강의를 통해서도 새로운 풍속이 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자,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정간보는 이제 옛날 악보야, 옛날 악보. 현대적인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죠. 노래가 없잖아요, 노래가. 노래를 상실했잖아.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렇죠. 노래. 노래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의 쉬이 덧나.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 돼. 내가 문제를 꼭 만들어서 해줬어야 되는데, 노래가 상처의 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 노래는, 잘 들으세요, 힘이 있기 때문에. 노래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노래를 들으면 눈물을 쭉 흘리잖아요. 벌써 노래는 보편적인 정서에 호소하는 어떤 그 정서에 호소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노래는.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면은 노래를 들으면은 쉽게 덧나기 마련이에요. 이 말은 뭐야? 노래가 상처의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죠. 오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래의 시이 덧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뭐야? 노래의 감흥력, 힘이 있음을 지금 말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노래만 있으면 이제 상처가 덧나니까. 그래서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그러니까 이야기에, 노래는 없어도 이야기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에 기능이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노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현대 시인들은 이야기로 시를 쓰죠. 산문만 쓰잖아.
우문이지만 이렇게 노래가 빠진 산문만 쓰잖아.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자, 여기 주제야. 뇌수화. 이게 이성이죠, 이성. 산문이죠, 산문. 이야기죠. 이야기하고 심장. 심장이 뭐야? 가슴이죠. 노래죠. 노래. 노래. 시죠. 긴밀히 결합되기를 바란다. 이게 바람직한 소망. 자기가 쓰고 싶은 시는 뭐야? 바람직한 시. 그 시는 뭐죠?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된, 시와 산문이 결합된, 가슴과 머리가 결합된 그 작가가 누구야? 바로 한강이라는 작가죠. 산문을 쓰면서도 시적인 감수성을 부여했잖아. 시는 노래와 같은 것이에요. 가슴에 와닿는 것이죠. 바로 이 시인도 최두석이라는 시인도 성의 꽃의 주인공이죠. 작자죠. 바로 이런 시를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분도 노벨 문학상 타야 됩니다. 훌륭하잖아요. 자, 1번 적절치 않은 거 한번 풀어봐. 대비되는 시요. 맞아 틀려? 맞죠? 노래 이야기 대비되잖아. 주제의식을. 맞잖아. 자, 소설보다는 감각적인 세부 묘사를 통해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리도록 생동감. 맞아 틀려? 지금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까? 자, 요거 한번 정지시켜놓고 한번 풀 사람은 풀고 수업 들으세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서술 중심의 시예요. 어떤 그 구체적인 행위라든가 외양 묘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서술했잖아, 서술. 그 생동감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처형이 엎드리게 했다 이런 거는 이제 장면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서술했기 때문에 시청 후미 촉각을 세부적으로 행위 외양 묘사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이게 틀린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처용의 이야기를 통해 노래와 산문이 결합된 감흥력의 예시. 초용은 노래와 그것으로서 감흥을 시켰잖아요. 또 4번 과거와 대비되는 현대시의 한계점, 어려움 보여주고 있죠. 5번 바람직한 문학 작품을 소망하는 화자의 기대의식 드러내면서 시상 마무리가 이거잖아. 이게 LSK 제가 출제한 거예요. 이 정도는 좀 풀어줘야 되잖아요. 괜찮죠? 그리고 이제 평가의식 문제 낸 다음에 이런 거 내가 아까 빠뜨렸는데 이거 있죠? 노래의 시이 덧나 이걸 가지고 노래가 모든 상처의 근원이다 이런 식으로 오버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EBS 수특에 복례의라고 하는 궁중음악 연행에 관한 제시문이 있거든. 요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나오면 진짜 내 겁니다. 요거 읽으세요. 딱 이렇게 해놓고 쫙 이렇게 정지시켜 놓고 나는 이거 올라가지만 쫙 이렇게 그리고 쫙 이렇게 그리고 내가 바로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라고 하는 요 시를 위에 복례의라고 하는 궁중음악은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무용도 있거든요. 그 서두 부분,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이 있거든. 이거를 처형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시의 내용하고 결부지에서 적용하고 응용한 문제야. 최고 좋은 문제입니다. 이 정도의 문학적인 적용과 연결력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냥 제가 이 영상에서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기는 힘들어 사실. 자, 답도 여기 있으니까 정지시켜 놓고 반드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 우리 한강이라고 하는 뛰어난 작가 50대 초반의 한승원 씨의 딸, 광주 출신, 역사적 현실 의식을 지닌 그렇지만 시적이고 서정적인 필치로 보편적인 우리 인간 정서에 닿을 수 있는 역사적인 아픔, 그리고 역사적인 허위, 그리고 군부 독재의 그 폭력성, 우리들이 간과하기 쉬운 이런 것들을 보편적인 감수성으로
어떤 그 획일적인 교훈성이나 어떤 그 도식적인 도덕성으로 처리하지 않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역사적인 정말 대단한 사건을 앞에 두고 제가 오늘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강 작가의 그 작품 세계의 특징, 그 세 가지와 더불어서 특히 우리 10대, 20대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 단순한 그 도식성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역사의식을 좀 해보겠으면 좋겠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10대, 20대들에게 특히 부탁을 했듯이 그러한 그 작가의 기대와 그런 그 소망을 좀 깊이 받아들이면서 너무 단순함의 폭력성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이와 관련해서 현대시, 현대소설 출제 작품, 예상 작품에 대해서 오늘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된 그런 작품을 소망하는 작품을 소개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채식주의자, 그 작품을 그 원문의 한 대목을 제가 LSK 평가원식 문제로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만약 출제되면 대박 아닙니까?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